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주요 AI주 관련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기술주,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다만 이제 경계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또 재부각되고 있잖아요. 여기 또 환율도 또 출렁거리고 있고 이런 것들은 반도체 외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하락 종목 수가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외국인 대규모 매수했는데 전기전자, 기계, IT 서비스, 뭐 기계는 아무래도 원전주 쪽일 거고 IT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대규모 매수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였고 또 원전주, 로봇주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다만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매수 집중, 그러니까 특정 업종의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오르는 종목과 이제 밀리는 종목이 뚜렷하게 갈리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 증시는 우리가 뭐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코스피는 뭐 갭으로 붕붕 떠가지고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그러니까 초반에 강했고 오늘 뭐 미국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좋은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음봉으로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외국인이 더 밀어붙이면서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대형주 쪽이 이렇고 코스피 중형주 지수거든요. 예, 중형주 지수 보면 최근에 11일 연속해서 음봉 마감이에요. 예, 11일 연속해서 음봉이고 14일 중에서는 13일이 음봉인 그런 상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이 종목들이 하락했다라는 의미는 이것 팔고 대형주 반도체 사로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중형주 쪽에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의 수급 쏠림, 이걸 팔아서 오르는 종목에 합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밀렸는데 이게 다음 주에 조금 변화가 생기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래량은 줄었거든요. 9월 29일하고 지금 10월 10일하고 보면 거래량은 줄었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은 2배로 늘었어요. 예, 거래량은 줄었는데 거래 대금은 2배로 늘었다. 이거는 고가주의 매수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대형주 쪽에만 매수가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형주 쪽은 사람들이 안 쳐다보고 대형주,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몰려다니면서 시장의 어떤 숫자, 뭐 각종 지표들이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좀 부진했었는데 뭐 장중에 하락까지도 갔었잖아요. 근데 21선에서 땅 찍고 올라가는, 밀어 올리면서 이제 종가가 거의 고가 비슷하게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고 음봉 맞고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연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 올라갔죠. 하락 종목이 물론 이제 더 많긴 했지만 코스닥 쪽에서도 조금 흐름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쨌든 좀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조짐인지 아니면 그냥 반짝 뭐 로봇이나 뭐 엔터 이런 것들 그리고 반도체가 강해서 그냥 지수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지 봐야겠지만 이제 없던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좀 주목해 볼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게 AMD 주가인데 쭉 하고 밀고 올라갔잖아요. 오늘 비록 빠지긴 했지만. 근데 이제 JP모건, 그러니까 금융주 이렇게 약간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이고 대번에너지, 에너지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고 자동차주도 계속해서 좀 빠지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각각 보면 중요한 지지선까지 도달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러니까 반도체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영향준 뉴스들도 보면 일단 하락 종목을 키웠던 건 셧다운과 무역 갈등, 그러니까 이 점이죠. 그러니까 셧다운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물가 지표는 이번 달 말에 어떻게든 발표하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근데 어쨌든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으면 하다가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함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갈등, 그러니까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이거 말고 잠시 또 소개시켜드릴 뉴스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안에 이제 반도체, 배터리 이런 품목이 들어간다. 그래서 혹시 배터리가 또 문제 생기는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만 날짜가 11월 8일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에이펙 회담이 에이펙에서 이제 시진핑하고 이제 만나게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뭐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통제할 것 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보여지는 뉴스상으로는 이 재료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뭐 낙관적인 어떤 전망, 오늘 블룸버그 나온 기사인데 AI라든가 반도체 낙관론에 삼성전자가 이제 최고가 경신한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로이터에서 나온 조금 조심스러운 뉴스는 이제 아까 수출 통제하고 이제 연결되는 뉴스인데 중국 당국이 그러니까 중국용으로 만들어진 엔비디아 칩 수입도 제한하도록 그러니까 또 사용하지 못하도록 대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반도체 선적 과정부터 엄격하게 지금 심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는 또 좀 걱정스러움을 유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지수 자체는 워낙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낙관론 이런 것들이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9만 원이 되게 중요하다. 제가 아침에 9만 원, 뭐 PBR 밴드도 보여드리고 위치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9만 원이라는 주가는 5년 동안 계속 저항으로 작동했던 주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붕 떠가지고 9만 4천 원대까지 밀고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삼성전자가 아주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방산주 같은 경우는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는 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밀린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소, 그러니까 저 방산 팔아서 반도체 가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가동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자동차, 철강 이런 거는 연휴 기간에 이제 관세 이슈가 있었잖아요. EU에서 철강 관세 부과한다고 하고,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디스에서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관세 문제로 이익의 20% 정도는 줄어들 것 같다. 이런 어떤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경고가 있다 보니까 자동차가 좀 부진하고 또 이제 방산이 부진하고 반도체 쪽에 좀 매수가 집중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형주 쪽은 오늘 단연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두 종목이 오늘 코스피 지수 거의 70포인트 올렸어요. 한 65포인트 이상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지수 감안해 보면 이 두 종목 빼면 사실상 10포인트 빠진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지난주에 갑자기 그 연휴 직전일이 옵션 만기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날 동시효과에 붕 뛰었다가 동시효과에 올려놓은 것만큼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LG에너지 솔루션을 또 빼고 봐야 되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오늘 그 방산과 방산이 아니라 반도체와 원전. 근데 원전 같은 경우도 저거 그 AI 반도체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원전, 전력이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AI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 쪽에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되게 특이했어요. 오늘 코스닥 지수 플러스였는데 시가총액 14위 중에서 14개가, 12개가 하락하고 2개만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로봇주 올라간 것도 영향을 주겠지만 그 반도체가 광범위하게 올라가고 또 엔터주가 선전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형주가 이렇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플러스를 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악재, 뭐 부담 이런 게 아니라 대형주 팔아서 반도체 가자.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9천억 샀습니다. 코스닥도 2천억. 그러니까 장 초반에 매도했다가 초반 이후에 이제 매수로 바뀌면서 코스닥도 저점 대비 한 3천억 정도 올라온 거였거든요. 금융투자 매도하고, 다음에 선물 옵션 쪽 보면 외국인들이 하락 쪽 베팅하고 개인들이 상승 베팅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 게 특정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8천억, 기계장비 4,400억. 그러니까 전기전자, 반도체 플러스 원전 이런 쪽에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IT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이제 운송장비, 자동차 조선이라든가 금융업종은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기관은 역시 오늘 보면 기계장비 쪽 외에는 대부분 다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6천억, 우선주 2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선주 포함해서 8천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전체 매수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였고,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전기전자 종목군들과 원전주 여기에 이제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네이버도 매수 규모가 만만치는 않았어요. 반면에 이제 매도는 SK스퀘어, SK하이닉스, 뭐 하나에어로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매도의 대상이 됐고,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SK스퀘어, 뭐 삼성전자 이런 게 있긴 한데, 뭐 기관은 오늘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매수 주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계속 샀구나
라는 점이 되게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원희가 EPS, 뭐 테크윙, 유진테크, 뭐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반도체주들이 매도 쪽에 좀 제법 포함이 되어 있었고, 매수 쪽은 이제 로봇,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수에 좀 포진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여전히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좀 팔고, 반도체도 물론 매도가 있긴 하지만 매수 쪽에서 보면 뭐 원희가 EPS라든가 동진세미캠이라든가 하여튼 이오테크니크, 테크윙, 유진테크, 주성, PSK 홀딩스 하여튼 쭉 하고 이제 반도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거의 한 달 동안 반도체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주식시장 요약을 해보면 지금 셧다운이 좀 풀리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협상론이 좀 나오고 있대요. 그 공화당 내부에서 보면 약간 이제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헬스케어 관련된 보험금 관련해서 협상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60표 만들어 내려면 민주당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거꾸로 공화당이 이탈할지도 몰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주말 사이 협상이 안 되면 다음 주에 15일 넘어가게 되면 조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다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해서 지금 100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100을 넘어가게 되면 환율을 더 크게 의식하게 될 거예요. 아마 저 정도 되면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점이 좀 경계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워낙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유통 주식 비율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비중에다가 연기금, 다음에 주요 어떤 삼성 그룹 내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들, 운용사들 물량 감안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반도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유통 주식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지금은 거의 자사주 매입이 막바지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면 이게 오히려 탄력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계속 매수가 이어지게 되면. 그래서 조금 PBR 밴드 상으로는 이쯤에서는 한번 매물 소화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유통 주식이 줄어들면서 상승이 끝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쉬었다가 다시 간다. 만약에 설령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정서가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파란색 선 코스피 지수, 빨간색 선은 상승 하락 종목 비율. 그러니까 내려간다라는 건 하락 종목이 더 많다라는 건데, 지수는 최고가인데 하락 종목 수는 오히려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연휴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연휴 전후에서 아마 코스피는 ADR이 과매도 내려갈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다음 주 초에면 지금 84 정도니까 80 이하를 과매도로 보거든요. 이게 내려갈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될 것 같고, 지금 물론 이제 고객예탁금이 뭐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휴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현금을 좀 빼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예탁금이 다시 확 줄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코스피가 과매도로 가고 예탁금이 다시 연휴 기간 끝나면서 챙겨서 들어오게 되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면 중소형주 쪽에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가 워낙 세게 가니까 이제 이쪽이 당연히 대장으로 가긴 하는데, 다음 주에 혹시 좀 변화가 생기는지. 일단 그동안에는 뭐 과매도도 아니었으니까 뭐 가격 매력이 있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그 위치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서 중소형주 쪽에 변화가 생기는지 여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제가 두 가지를 공부했거든요. 하나는 뭐 제 개인적인 공부니까 뭐 개인적으로 좀 요즘 호기심이 양자역학에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좀 본 게 있고, 주식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소재 쪽 공부를 좀 해보고 하는데, 원래도 뭐 알고 있었던 게 있었지만 조금 더 깊이 파보려고 해보니까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제 와서 알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업종, 뭐 이게 반드시 반도체 쪽이 아니더라도 업종 하나씩 잡아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이유가 그 안에 사업보고서라든가 보면 또 납득이 되거든요. 나중에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많이들 공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